너무 이른 시간부터 매수를 한 것은 저의 이제 불찰이고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RFHRC가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돈을 버는 정말 쉬운 방법이라는 약간은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수가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하면서 5G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이제 테크윈 같은 종목도 많이 상승을 했고, 테스나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유난히 이제 눈에 들어온 것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던 RFHRC가 무려 이제 9%나 좀 오르면서 약간은 좀 바닥을 거의 확실히 좀 다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이 종목 계속 지금 올해 한 4월 달부터 계속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의 그때그때마다의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달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좀 최근의 생각이 한 3주 전에 제가 캡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레포트가 목표가를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당시 그 내용이 이제 4분기 때 영업이익이 39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내년 2분기는 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그리고 인도, 중국까지 시장을 모두 이제 넓히기 때문에 굉장히 RFHRC의 2020년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더구나 방산 쪽도 2020년에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모멘텀들이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내년에 매출 가이던스가 2,400억이고 최대 3,500억까지 추가적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업사이드가 많은 그런 주식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주가를 캡처를 한 건데, 당시 이제 34,000원대여가지고 제가 이제 박스권을 그렸죠. 이제 32,000원대 초반이랑 그리고 36,000원 이 정도의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한두 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좀 모멘텀이 받는 12월 말이나 아니면 1월 달 정도가 되면서부터 주가가 좀 상승을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약간 그런 의심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는 시점에서 PER이 거의 이제 30이 넘고, 내년 2020년을 기준으로 해도 PER이 15, 14 정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라고 보기는 힘든 종목이었어요. 지금 기대감이 너무 반영이 된 것일까라는 좀 의심이 좀 있었고, 지금 나온 컨센들이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EPS가 우리 예상대로 잘 나오면은 좀 오를 테지만, 만약에 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잘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그런 리스크도 이제 생각을 좀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주가 흐름을 좀 이 정도로,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좀 다르게 계속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이제 계속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2020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면은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지선을 깨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2,000원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32,000원보다 떨어져가지고 31,000원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일주일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나는 매도를 있었을까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매도를 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아이디어가 바뀐 것은 전혀 없고 2020년에 실적이 이제 잘 나올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지수가 하락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팔거나 아니면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팔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구간이 오히려 가치 투자자라면은 사 모을 때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지지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 당시에 저의 또 앞으로 주가 흐름은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걸리고, 상승과 하락을 하다가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2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오늘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우려감들을 한 번에 좀 씻어주는 그런 상승이 좀 나왔죠.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추세가 꺾여서 추가 하락을 한 번 더 크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급등을 하니까 또 이 주가의 흐름의 어떤 차트가 좀 모양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이솔루션도 뭐 그렇고 이렇게 RFHIC도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 다음에 반등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오이솔루션도 사실상 여기서 지지선이 있었는데 지지선을 4%대로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날 그 다음 날도 조금 하락은 했지만 이제 반전을 하고 그 이후로 거의 한 10% 넘게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금 RFHIC도 거의 이제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지지선을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오른 모습을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지지선을 깼다고 바로 이제 손절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다 털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것이 약간 좀 요즘의 트렌드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저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고 있지만 주식은 좀 이제 각자의 스타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한테는 이런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과 가치가 이제 충분히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계속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하락을 할 때마다 매수를 해가지고 한 번에 크게 수익을 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제 스스로도 좀 반성할 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6,000원대에서 이제 계속 제가 매수를 했었는데 여기서 급등을 해가지고 한 4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여기서 부분 익절 세 번을 해가지고 물량을 많이 줄인 것은 굉장히 이제 올해 한 것 중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저는 이렇게 21선에서 반등을 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의 그 잘못한 점 중에 하나가 3분기 실적이 이렇게 못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횡보를 할 때 계속 매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빨리 너무 이른 시간부터 매수를 한 것은 저의 이제 불찰이고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잘 했더라면은 지금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잘한 것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까지 가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잘 버틴 것은 굉장히 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주 계좌가 손실 중이고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행히 좀 버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손절하고 떠나신 분도 계시지만요. 이 버티신 분들에게 모두 오늘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이게 물론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만 아무튼 바닥은 거의 확실히 다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테크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시다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오늘 반전을 크게 하지 못했죠. 아무래도 어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다행히 이제 아랫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엄청난 하락이 좀 보였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에릭슨 쪽으로 해서 1차 벤더가 좀 탈락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루머 아닌 루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 회사에서는 공식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뉴스가 나온 것은 없지만 이 회사의 주가를 이끄는 그런 주포 세력들이 미리 그 사실을 알고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가격대가 6,000원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2019년 가격이랑 거의 똑같아졌어요. 거의 상승한 것을 거의 다 반납을 했죠. 그래서 이 기업을 조금 분석을 하시면 알겠지만 사실 에이스테크가 2019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 사실상 뭐 오이솔루션이나 KMW와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기지국 쪽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과 비교를 해서는 비교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엄청나게 증가를 하진 않았어요. 물론 2018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를 근데 이제 결국에 2020년은 해외 쪽 모멘텀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고 물론 에이스테크가 이제 에릭슨 쪽이랑 다른 글로벌 기업들 쪽으로 해서 이제 필터 쪽으로 공급을 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더 크게 나오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봉과 대량 그제 거래량을 동반을 한 뒤에
지금 한 2달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이제 상승을 했죠. 에이스테크도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다산 네트워크스처럼 좀 조정 기간이 한 달에서 2달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다음에는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을 따지면은 10배가 되지 않죠. 야, 지금 딱 한 10배 정도 되는데 EPS가 600이니까, 그리고 가격이 6,000원이니까 10배가 좀 되지 않는데, 다른 이제 RFHLC라든가 지금 KMW에 비해서는 PER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차트랑 수급적인 면만을 보고 앞으로의 주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좀 가격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RF 예측이 다 틀렸던 것처럼 바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가격대에서 홀딩을 하고 계시더라면은 좀 반반일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은 원래 가격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기다리는 게 너무 싫다라면은 약간의 좀 부분적으로 손절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